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인 두 거래소와 그 위에 세 가지 온도계 지수를 배워볼 거예요. 미국의 NYSE와 나스닥이 있듯이 한국에는 코스피, KRX, 코스피와 코스닥, KRX, 코스닥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이 둘이 왜 나뉘었는지, 어떤 회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KRX, 코스피, KRX, 코스피 200, KRX, 코스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면 한국 시장의 흐름이 훨씬 명확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시장의 새 온도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할까요? 한국거래소는 하나지만 그 안에 두 개의 시장을 운영합니다. 첫째는 코스피,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들이 있어요. 둘째는 코스닥, 1996년 벤처거래소로 시작해서 AI, 바이오, 신기술 스타트업 같은 성장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유하면 코스피는 안정적인 큰 배이고 코스닥은 작지만 빠르게 가는 보트예요. 같은 한국 경제를 나타내지만 움직임의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코스피는 1980년에 공식 출범했지만 상징적으로는 한국의 가장 오래되고 규모 있는 기업이 1910년대 설립된 삼성, 현대 같은 들이 모여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벤처 열풍의 산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AI 스타트업, 바이오 신생회사를 모아둔 시장이라 미래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 약 700에서 800개의 주가를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평균 낸 게 코스피예요. 계산 방식은 모든 회사 시가총액을 더한 후 1980년 1월 4일 당시의 시가총액을 기준 100으로 정한 뒤 지금의 시가총액을 그 기준으로 비율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 1980년 총액이 1조 원이었고 지금이 10조 원이면 1000이 되는 셈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1%는 지수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만 작은 회사 1%는 미미해요. 따라서 KS11은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체온을 가장 정직하게 나타냅니다. 하지만 한계는 소수 대형주에 좌우되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코스피 200 일봉을 보세요. 이것은 코스피의 상위 200개 회사만 모아놓은 것인데 이들이 시가총액 기준 전체 코스피의 85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즉, 상위 200개 회사들이 한국 대형 기업의 거의 전부를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왜 따로 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사고 팔 수 있고 움직임이 명확한 회사들 중심으로 시장의 진짜 온도를 보기 위함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네이버, 카카오같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영향력 큰 회사들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KS200이 KS11보다 더 편향된 지수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혼자 15에서 20%를 차지할 수 있으니 삼성이 크게 움직이면 200도 따라간다고 봐도 됩니다. 코스닥은 1996년 벤처거래소로 시작했고 지금 1500에서 1800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어요. 코스피의 3배 이상입니다. 특징은 높은 변동성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바이오, 배터리 같은 성장 기업이 많거든요. 10% 올랐다, 다음날 8% 떨어지는 일이 일상이에요. 기준값이 1996년 7월 1일 1000인 점도 의미 있습니다. 코스피는 100에서 시작했는데 코스닥이 1000에서 시작한 이유는 당시 벤처 열풍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실전에서는 역사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3에서 5배 더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 경기가 나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이
특정 기간 큰 기업 호황 때문에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를 시클리칼, 경기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특성이라 하는데 성장주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패턴이에요. 이제 지금 화면의 코스피 200, KRX, 코스피 200, 일봉을 기준으로 실제 시장을 세 지수로 읽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상황 1, KRX, 코스피은 마이너스 1%인데 KRX, 코스닥은 마이너스 4%. 그러면 큰 회사는 버티지만 성장주는 팔린다는 신호예요. 역사적으로 경기 약세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상황 2, KRX, 코스피 200은 보합인데 KRX, 코스피는 플러스 0.5%. 그러면 소형주가 오르고 대형주는 보합이라는 뜻입니다. 경기 회복 초기 신호일 수도, 투기일 수도 있어요. 상황 3. 예를 들어 삼성전자, KRX, 005930 같은 대형주가 마이너스 3%인데 KRX, 코스피 200은 마이너스 0.5%. 그러면 200 내 다른 회사들이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삼성을 뺀 나머지를 따로 봐야 해요. 전 세계 투자자는 KRX, 코스피, KRX, 코스피 200, KRX, 코스닥을 동시에 봅니다. 이 세 심볼을 트뷰에 나란히 놓고 상대 강도를 보면 한국 시장의 진짜 움직임이 명확해집니다. 정리하면 KRX, 코스피은 한국 전체, KRX, 코스피 200은 한국의 주도주들, KRX, 코스닥은 내일의 성장주를 나타냅니다. 글로벌 투자자는 KRX, 코스피 200을 추적하고 국내 개인 투자자는 KRX, 코스닥으로 기회를 찾으며 전문가는 세 지수의 괴리를 거래 신호로 활용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지수들을 구성하는 업종별 회사들과 경기 사이클에 따른 섹터 회전을 배우게 될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금융 각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한국 시장의 흐름이 80% 이상 예측 가능해집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직접 트뷰에서 세 심볼 KRX, 코스피, KRX, 코스피 200, KRX, 코스닥을 띄우고 한 주 동안 관찰해보세요.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실감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학습입니다. 별표 면책, 별표 이 강의는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 결정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